페이지는 157페이지. 페이지 157페이지고요. 그 밑에 있는 우리 사회주의. 사회주의가 오늘 할 내용의 핵심 주제입니다. 일단 사회주의란 말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고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짝 언급을 했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를 다루기 전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사회주의에 대해서 연결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산업혁명이었죠. 산업혁명. 산업혁명의 의미가 뭐였죠? 생산력 급증에 따른 사회, 경제적 대변혁이었죠. 쉽게 생각하면 선생님이 한 달에 300만 원 번다고 칩시다. 300만 원으로 알뜰살뜰하게 먹고 입고 살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얼굴이 갑자기 급등해버려. 얼마로? 3천만 원. 그럼 제일 먼저 이제 옷 같은 거부터 이렇게 좋은 놈으로 더 입겠죠. 이것보다 이렇게 조금 꾸질꾸질한 놈보다 더 좋은 놈도 입을 거고요. 그 다음에 차도 좋은 놈으로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오늘같이 이제 금요일 밤이야. 먹는 것도 비싼 걸 먹겠죠. 훨씬 맛있고 비싼 거 이런 걸 먹을 거야. 즉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하게 되는 거야. 즉 산업혁명도요. 생산량이 급증함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것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산업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전개가 되면서 그 결과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이뤄냈죠.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대량 생산으로 인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이뤄냈고요.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훨씬 더 교류가 빨라지고 편해지는 변화를 우리는 느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만만치가 않았죠. 첫 번째로 노동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평균 노동시간이 몇 시간? 16시간씩 일을 시켰어요. 지금 선생님 8시간씩 일을 하는데 평균 노동시간 16시간이라는 거야. 즉 막 20시간도 일을 시키고 그래요. 18시간, 20시간. 즉 일하고 자고 일하고 자고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지. 거기에다가 임금은 적게 주고요. 거기에다가 작업 환경은 열악하고요. 거기에다가 가장 큰 게 뭐야? 그렇지, 빈부격차.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살고 있고요. 부자들은 훨씬 더 계속 부자가 된다는 거야. 이게 빈부격차입니다. 즉, 이 당시에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부자. 어떤 부자? 빵 많은 사람들이요? 공장 많은 사람. 자본가라 불러요. 그렇지? 자본가. 봐봐. 우리가 여기가 공장이야. 공장입니다. 우리는 이 공장에서 한 달에 10억만큼의 이윤을 만들어내요. 10억에. 그러면 이 공장은 내 겁니다. 여러분들은 직원이야. 네.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300만 원씩 주고 일을 시켜요. 반장. 반장에게는 특별히 500만 원을 주겠습니다. 대신 이 친구들을 관리하세요. 좋아. 지금 매우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식구야. 그죠? 네. 공장을 운영하는 한 식구야. 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한 달에 300만 원, 반장은 500만 원. 나는 9억. 왜 이래? 방금 우리 분위기 좋았잖아. 왜 그래? 그죠. 여러분들은 300만 원, 500만 원 주고 나는 9억을 가져가는 거야. 근데 내가 9억을 가져가는 이유는 뭐야? 이게 내 거니까. 그러면 나는 1년 정도 모으면 100억을 모으죠. 100억 모으고요. 그 돈으로 또 하나의 공장을 짓고 또 여러분들 같은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럼 난 한 달에 이제 얼마 벌어? 18억. 약 20억씩 벌죠. 그럼 6개월 있으면 공장 하나 더 만들어. 그러면 한 달에 얼마? 30억. 그러면 이제 3개월 있으면 공장 하나 더 만들어. 그러면 나는 이제 한 달에 40억. 이제 두세 달 만에, 한 달 만에 조금씩 훨씬 더 많은 공장을 가지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계속 300만 원짜리 월급을 받지만 나는 수백억, 수천억의 자산가가 되어 있다는 거지. 이런 빈부격차가 커지게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들과 내가 이 시작점이 달랐던 점이 뭐야?
제일 큰 차이가 뭐야? 너희들은 없지만 나한테 있는 거. 좀 더 있어 보이게 말해보자. 그래서 일단 공장입니다. 공장. 그래서 이 공장은요, 우리는 뭐라 부르냐 하면 생산 수단이라고 불러요. 공장, 회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산 수단이라고 부릅니다. 즉 여러분들은 없어, 나는 있어. 그게 뭐야? 생산 수단. 즉 우리 공장이죠. 지금은 공장은 내가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공장이 없어. 이 차이에 의해서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져가게 되지. 자, 보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우리 잠깐은 우리가 분위기가 좋았었잖아, 그죠? 근데 잠깐은 분위기가 좋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9억을 가져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졌어.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도 뭔가를 느꼈겠죠?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 어떤 사상이 펼쳐지냐면 이 사회주의 사상이 시작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생산 수단이 개인이 갖고 있으니까 이런 빈부격차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누가 가지면 돼? 그지? 봐봐. 공장이 이제 내 공장이 아니야. 우리 공장이야. 그러면 우리는 10억을 이윤을 창출하면 얼마씩 가져갈 수 있죠? 30명 잡으면 대충 3천만 원씩 가져갈 수 있는 거야. 오, 아까 개인 내가 300만 원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봐봐, 아까 300만 원 벌다가 이렇게 알뜰살뜰 이런 옷 입고 사는데 여러분들 갑자기 삶의 질이 갑자기 팍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생산수단의 사회화, 이게 일단 사회주의가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공장이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 즉 생산수단을 개인화 또는 사유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것으로 만드는 사회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주의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개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여러분들 알고 있는 주의는 거의 이 정도면 해결되죠. 자, 일단 먼저 간단히 보시면 이 주의라는 것은 이즘 라고 요 앞에 있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 라는 뜻이에요. 물론 여기서 민주주의는 이즘으로 끝나진 않아요. 데모크라시라고 따로 부르긴 하지만 주의는 이즘이라고 끝나고요. 보통 요 앞에 있는 내용, 개념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사회주의의 반대는 뭘까요? 자본주의. 사회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요? 공산? 자본? 야, 이제 헷갈리니까 일단 넘어가 봅시다. 그럼 공산주의 반대는요? 민주주의. 민주주의요? 자본주의. 그럼 자본주의의 반대는요? 사회주의? 그럼 민주주의의 반대는요? 공산주의? 엄청 이상한 족보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일단 본격적으로 반대되는 용어를 가르쳐 드리기 전에 우리가 카테고리부터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카테고리부터.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사상을 나눌 때는 경제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경제 체제가 있고요. 우리 정치,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 체제가 있어요. 이 네 개는 경제 체제냐 정치 체제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 체제는 어떤 것들일까? 이 중에서 사회주의, 자본주의. 일단 볼게요.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까지. 여기는요, 민주주의가 들어오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왜 이야기하는지는 알고는 있습니다. 위쪽 동네 때문에 그렇죠. 북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 때문에. 즉, 봐봐, 우리는 민주주의,
그쪽은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우리의 적. 민주주의의 적.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 이렇게 간단 말이죠. 하지만 북한도 민주주의입니다. 자, 볼게요. 북한의 국가 이름 뭔 줄 알아요? 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야. 민주주의 공화국이란 말이야. 물론 거기서 투표를 하죠. 투표를 합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연임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저입니다. 바로 끌려 나가는 거야 그냥. 물론 현실 실제적으로는 독재 국가입니다. 독재 국가지만 정치 체제를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여기서는 잘못됐죠. 왜냐? 정치 체제인데 경제 체제를 우리는 반대로 봤으니까. 물론 이 친구들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친구들한테는 세모를 줘야 되긴 합니다. 왜냐? 정치 체제로까지 같이 이제 확장을 시키려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는 경제 체제에서 끝을 낸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민주주의의 반대말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되씹어 보자. 국민, 주인. 우리 헌법에 써 있잖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으로부터 온다. 즉 민주주의는요 국민이 주인인 거야. 그럼 국민이 주인이 아닌 게 뭐야? 왕이 있는 거. 왕정. 또 이 국가는 제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주셨거든요. 유산. 독재 등등등 이런 것들을 민주주의의 반대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본주의의 반대도 찾을 수가 있겠다. 그죠? 자본주의의 상반되는 개념은 요 아래 것들이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그러면 자본주의가 어떤 건지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죠? 하지만 우리 자본주의 잘 알아 몰라? 잘 몰라. 놀랍게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같이 살고 있고 여러분들 낳아주셨는데 여러분들 부모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처럼. 이러면 꼭 그런 친구들 있어요. 쌤 저 잘 아는데요. 그럼 딱 3번만 질문합니다.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뭐야?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여행 지역은 어디야? 라고 말을 했을 때 자신 있게 말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본주의에서 이 자본이라는 게 무엇이냐? 99.999% 다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라고. 하지만 좀 더 수준이 있는 단어를 선택을 해봐. 머니. 근데 사대주의자들이야? 돈보다 수준 있는 단어가 뭐냐? 뭐야? 경제? 계산. 우리가 계속 지금 우리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니? 그렇지, 생산수단이야. 생산수단이 자본입니다. 즉 자본주의에서는요 이 생산수단의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 주는 거야.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린 그걸 뭐라 부르냐? 자본가라 부르고요. 생산수단이 없으면 뭐라 부르냐?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난 뭐야? 난 노동자야. 여러분들은 뭐야? 여러분들 학생이지 아직. 여러분들은 미래의 노동자. 이 확률이 높죠. 왜 슬픕니까?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서의 자본은 생산수단을 이야기하고요. 이 자본의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게 자본주의의 기본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를 않는 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들죠. 선생님, 사회주의랑 공산주의랑 무슨 차이입니까? 일단 여기는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분류법이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회주의라는 게 있고요. 사회주의의 하위 항목으로서 공산주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다른 분류로는 사회주의 다음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공산주의다라고 이야기하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어렵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지금 화가 났어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라면 좋아합니까? 네. 자, 라면에는요 여러 종류가 있죠. 네. 비빔라면, 짜장라면,
국물이 있는 라면, 국물이 하얀 라면, 국물이 빨간 라면,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라면, 안 돌리는 라면, 이런 다양한 라면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회주의가 라면이라고 하면 공산주의는 그 하위 항목인 짜장라면이야. 즉 사회주의가 훨씬 더 윗 개념이고 그 하위 항목 중에 하나야. 공산주의가. 이렇게 분류하는 법이 있고요. 다른 분류법은요. 사회주의가 라면이라고 하면 라면 우리가 인스턴트잖아. 그렇지 않고 이제 손으로 숯하면 뽑아가지고 뭐 참깨 라면에 들어있는 이런 계란 블럭이 아니라 진짜 계란 풀어주고요. 파 송송 잘라주고 훨씬 더 고급화된 거, 그 다음 업그레이드 된 거, 수준이 한참 높은 게 공산주의다 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두 분류가 있는데 우리가 수업할 때는 이 두 분류 사이에서 이렇게 살짝 왔다 갔다 할 거야. 이걸 분류하라고 시험에 내거나 크게 다루진 않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차이점은 제일 큰 게 뭐다? 생산수단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다. 생산수단 내가 가질 수 있다. 자본주의 가질 수 없다. 사회주의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처음 쓰는데 2번이라고 쓰는지 알죠? 네.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산업혁명이 1번이었잖아. 2번 사회주의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첫 번째, 사회주의의 등장 배경. 왜 이게 등장하게 됐을까? 노동자들의 활력이 막 열약한 데는 계속 일만 하고 이러다가 그냥 계속 답이 없을 것 같아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의미는 전달된 것 같은데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본주의 내는 두 개의 계급으로 나뉩니다. 이 당시에 첫 번째,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로 나눠요. 이 자본가들은 여러분들 계속 착취를 하죠? 착취합니다. 난 아까 봤죠? 계속 부자가 되고 여러분들은 계속 그 수준에 또는 더 열악한 수준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 빈부격차가 커진다고. 좀 더 있어 보이는 좀 더 말로 자본주의의 모순이라고 부릅니다. 즉 내가 자본가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공장을 더 짓고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을 착취하면서 사회 전체적인 생산량은 늘어나지. 나는 점점 더 부자가 되어 가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자리 그 수준에 계속 머물지. 근데 여러분들 같은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데 나 같은 사람들은 늘어나지가 않지. 즉 사회 전체 부가 늘어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부가 늘어나지 않는, 이걸 우리는 자본주의의 모순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영향으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나타난 게 사회주의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문제를 뭐로 본 거야? 우리 핵심이 이거잖아.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니까 이 생산수단을 사회화시켜야 된다. 공동체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가 사회주의의 핵심이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특징 첫 번째, 사유재산을 미쳤나 봅니다.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합니다. 그에 따라서 두 번째,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이야기하죠. 물론 아까 선생님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로 넘어가기 전 과정이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관점 차이는 있지만 우린 그 관점 차이까지는 바라보지는 않을게요. 작년에는 이걸 좀 가르쳐 드렸는데 좀 불필요한 내용 같아서 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이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데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자 봐봐, 사유재산이 없다는 거는 개인의 재산이 없다는 거죠. 개인이 소유한 재산. 이거 누구 거야? 왜 네 거야? 사유재산이 없는데 이거 내 거야. 좋아 보이는데 내 거 할래. 이거 누구 거야?
우리 거지. 사유재산이 없잖아. 니게 아니야. 좋아 보이네. 내가 가져갈래. 좋아 보이는 게 별로 없어 보이네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물건을 가져가는 게 사유재산 없다라는 뜻이 아니야. 이건 깡패지. 이건 깡패지. 이 사유재산 없다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건 가장 큰 그겁니다. 생산수단. 생산수단을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즉, 토지, 공장, 건물 이런 거에 대한 소유를 제한한다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땅은 아무데나 건물 지어도 됩니까? 미쳤습니까? 소유는 누구 거야? 국가 거야. 그러니까 국가에게 사용을 허락을 받는 거죠. 공장. 그럼 아무 공장에나 가서 제가 물건 만들어도 됩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너희들에게 일할 공간을 주고 그걸 다 어디로 가져가? 국가가 가져가고 그걸 다시 나눠주겠다라는 거지. 쉽게 생각하면 우리 다 같이 나중에 직장을 잡았어. 그러면 월급을 다 같이 한 군데다 모아가지고 똑같이 나눠주는, 비슷하게 나눠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맥락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세 번째, 평등사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급이 있어요? 아니요. 이 당시는 계급이 있었어요? 뭐 귀족, 노비 이게 아니야. 이 당시 자본주의 나왔을 때 계급은 딱 두 개로만 나눠요. 그거 뭐라 불러? 그렇지, 자본가와 그렇지, 노동자. 우리는 뭐야? 노동자.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자본가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차별이 없는, 즉 자본가를 끌어내리고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했으니까 우린 모두 다 뭐야? 노동자지. 그러니까 모두가 평등한 노동자가 되는 평등사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공동생산으로 가요. 공동생산, 공동분배로 갑니다. 더 크게 아주 이상적인 공산주의 사회로 가게 되면 공동생산, 공동분배. 그래서 뭐가 되냐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세상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꿈이 뭐야? 꿈이 뭐야? 뭐야? 꿈이 갑자기 없어진 것 같아요.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꿈이 뭐야? 의사요. 의사? 잠깐 넘어갈게요. 꿈이 뭐야? 없어요. 꿈이 뭐야? 꿈이 뭐야? 베이킹하는 사람. 베이킹하는 사람. 오케이. 베이킹하는 사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베이킹하는 사람들을? 제빵사. 제빵사가 꿈이야. 이제 내가 딱 선택지를 딱 두 개 줘요. 이거 고르면 너는 그냥 그 직업을 가질 수가 있어. 네. 첫 번째, 제빵사. 너의 꿈, 제빵사. 두 번째, 의사. 왜 네 꿈이 제빵사였잖아. 왜 갑자기 의사가 돼버렸어? 돈을 더 많이 줄 것 같아서. 그렇지. 근데 봐봐. 처음에 제빵사를 이야기했고 의사를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왜 제빵사를 말하고 의사를 말하지 않습니까? 왜 제빵사를 말하고 의사를 말하지 않았어? 너의 진짜 꿈은 의사였잖아, 방금. 봤잖아. 네. 왜 처음부터 의사라고 하지 않았어? 의사 힘드니까. 그렇죠. 의사가 되기가 힘드니까. 일단 공부를 잘해야 되지. 네.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해야 되고, 잘하는 것 중에서도 잘해야 되고요. 들어가서도 공부를 길게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버티는 이유가 뭐야,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힘들어도 버티는 이유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즉, 내 노력에, 내 능력에 대한 보상을 받으니까. 근데 우리는 약간 공산주의 사회라고 봅시다. 네. 넌 의사야. 네.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 네. 하지만 너의 필요에 따라서만 받아. 너의 능력은 100이지만 내가 필요한 거 50인데요. 50 받아가. 능력은 50인데 저 필요한 거 100인데요. 100 받아가. 좋은데? 지금 표정이 안 좋아. 내가 의사인데? 하는 표정이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본주의 사회가 극도로 발달했을 때는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그 많은 생산량이 일부 소수 자본가에게 몰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진다면 우리는 기존보다 훨씬 더 윤택하게 살아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책상 탔나? 아니요. 두 개 갖고 싶어요? 아니요. 왜 안 갖고 싶어요? 쓸데없고 널렸으니까. 여러분들 아까 먹었던 아이스크림
하나 더 먹고 싶습니까? 네. 그렇죠. 부족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여기에 한 트럭이 쌓여있다고 쳐봐. 막 2개, 3개 먹으려고 싸워요? 안 싸우지. 그냥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즉 여기서 말하는 공동생산, 공동분배, 거기에 더 나아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거는 유토피아적 세상이야. 즉 생산량이 무지하게 많아가지고 그냥 내 능력에 따라 일을 하고요, 필요에 따라 받는 그런 사회를 이상향으로 꿈꿨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신가요? 네. 자, 근데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 사회주의는 졌습니다, 자본주의에게. 근데 여러분들 칼 마르크스라고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를 문과 쪽으로, 즉 사회과학 쪽, 인문학 쪽으로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 엄마 아빠 이름보다 더 많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 막스. 이 사람은 근데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학자인데 이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본주의가 무너질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 이 모순, 이 자본주의의 모순이 계속 진행되면 빈부격차가 훨씬 더 커지고요. 노동자들이 참아 안 참아? 안 참지. 언젠가 혁명이 일어나서 자본주의는 무너질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자본주의가 무너질 곳은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곳, 그곳은 곧 영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 마르크스가 봤던 세상이랑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자본주의는 많이 달라. 봐봐. 우리 점심 돈 주고 먹었어요? 아니요. 여러분 돈 내고 지금 여기 교육 받고 있어요? 아니요. 그럼 여러분들 아팠어? 아니요. 아니 아파? 아파? 네. 아팠어. 그러면 병원을 가. 네. 의사를 만났어요? 의사를 만나면 돈 얼마 주고 옵니까? 2만 원. 야, 10,000원 주면 의사 만나고 약사도 만나고 계산할 때 옆에 있는 텐텐까지 사 먹고 와. 근데 그렇게 되기 힘든 의사가 됐는데 5,000원 받고 괜찮아요? 아니요. 그러면 그 사람 돈 어디서 받아? 국가로부터. 건강보험, 즉 우리 세금같이 내는 건강보험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잖아. 그런 것들 말이 돼요? 자본주의라고만 보면 돈 없으면 뭐 하는 거야? 아마 아파. 근데 돈이 없어. 가! 죽으라고. 그냥 아프면 병원 치료받지 말고. 그 다음에 냉정하게 말하는 거야. 지금 내가 그런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있죠? 만약에 돈 없으면 뭐 해? 어디 여기 앉아있어? 뭐 하러 가? 가! 공장하러 가. 공장 돈 벌러 가란 말이야. 공장으로 돈 벌러 가! 이러는 거야. 정말 그때는 냉정한 자본주의 사회였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극복해 왔죠. 유연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마르크스가 봤던 세상은 이렇게 자본주의가 유연하게 대처할 줄 몰랐겠죠. 근데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하게끔 또 영향을 미친 게 뭐냐?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사회주의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영향입니다. 첫 번째, 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복지정책, 자본주의가 정말 극에 달했을 때면 경쟁, 그에 따른 결과에 따른 보상, 이게 메커니즘이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완전히 그런 세상을 또 살고 있지는 않죠. 즉 복지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짜 굶어 죽게끔 힘들어요. 국가가 능력 없으면 죽어 이래요? 그죠. 기초생활수급자 같이 복지정책을 펼쳐줍니다. 돈을 준단 말이에요.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는 거지. 옛날 같으면 경쟁에서 졌으면 뭐야? 너무 말이 심하다, 야. 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고요. 두 번째, 수정 자본주의에 영향을 줍니다. 수정 자본주의가 뭐냐면 1929년도에 대공황이 옵니다. 세계 경제 대공황. 그래서 그때 자본주의가 싹 다 망할 뻔했어요. 이때 심폐소생술 시킨 게 이 수정 자본주의야.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제 국가의 역할을 크게 보는 겁니다. 즉 복지정책도 피고요, 돈도 좀 주고요, 이런 식으로 복지정책 심폐소생술 시킨 게 이거야. 마르크스가 봤던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자본주의였죠. 하지만 유연하게 받아들여서 수정 자본주의라는 게 나타나고요. 세 번째, 노동 운동, 즉 노동조합 같은 곳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우리가 잃을 것은 쇠사슬이고 얻을 것은 전 세계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많은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누구를 무찔러? 자본가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뜻을 성취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즉 노동운동 같은 것에 영향을 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교과서 한번 볼게요. 157페이지.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졌고요. 많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건 저번 시간에 다 이야기 드렸던 거고요. 이에 일부 지식인들은 사회주의 운동을 통해 자본가가 이윤을 독점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합니다. 즉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가 뭘 다 가져? 이윤을 다 갖습니다. 돈을 다 갖는 거야. 즉 우리가 10억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하면 이 10억은 다 누구 거야? 공장장. 내 거지. 자본가 거. 너네들 뭘 받는 거야? 노동에 대한 대가, 임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고 빈부격차를 줄이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밑줄 쫙 그어두세요.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바탕으로 평등사회 건설을 추구. 밑줄 긋고요. 네, 넘어갑니다. 특히 대표적인 사회주의 사상가 칼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계급투쟁을 강조합니다. 계급투쟁이란 게 뭐야? 여기서 말하는 누구에 대한 투쟁이야? 자본가. 그렇지, 자본가에 대한 투쟁이야. 우리는 노동자가 더 많고 하니까 뭉쳐라, 연대해라. 누굴 무찌르자? 자본가를 무찌르자 하면서 투쟁을 강조하고요. 그래서 자본론에서는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무너지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주의 사회가 건설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자본주의 모순이 극에 달하면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즉 사회주의가 올 것이다. 하지만 그 자본주의가 무너지기 위해서는 자본가들이 욕심을 더 부려서 더 많은 생산시설, 생산수단을 만들어냈고 사회 전체적으로 모두가 나눠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만큼의 물건을 만들어냈을 때 그것이 극에 달했을 때 자본주의는 무너지고 사회주의 사상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곳은 어디? 소련, 러시아였죠. 그때 러시아 그러면 산업혁명 이후로 자본주의 또는 이런 자본주의가 발달해 있었나? 아니요. 농업국가였습니다. 레닌이 멱살 잡고 혁명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버티다가 완전히 끝이 났었죠. 그래서 이러한 마르크의 사상은 이후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는요. 경제 정책이 좀 특이해요. 우리는 이제 개인이 주류가 돼서 자본가들이 주류가 돼서 경제가 움직이죠. 하지만 그곳은 주가 누가야? 누가 주도해 경제를? 자본가가 어디서 거기에? 국가가 되는 거죠. 국가가 계획 경제를 하는 거야. 즉, 야 너네 뭐 얼마큼 만들어, 너 이거 얼마큼 만들어, 너 이거 얼마큼 소비해, 너 이거 얼마큼 소비해. 계획 경제로 움직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그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했던 보이지 않는 손.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내가 이 빵을 만드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맛있게 만드는 이유는 더 많이 팔아보려고. 즉 개인의 이기심에 의해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는 게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면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계획 경제가 되겠죠. 정확하게 계획된 대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누가 주도로? 국가가 주도로. 오케이? 네. 질문? 없으면 수업 끝!